미국인, 영국인, 호주인은 분명히 다르지만 입을 열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동양인의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데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도 겪어보고 일본인도 겪어본 한 해외 누리꾼이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법을 커뮤니티에 전격 공개해 매우 화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키가 훨씬 크고 외모적으로 뛰어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을 헷갈릴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대형 커뮤니티에는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어느 누리꾼은 한 아시아인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었는데 일본인이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하죠. 한국인과 일본인을 잘 구별하고 싶어 많은 이들이 모여 차이점을 분석하던 가운데 한국인과 일본인 완벽 구별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대학생 때 한국으로 유학을 갔었다. 그 학교에서 나처럼 유학을 온 일본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와 친해져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 다녔다. 일본인 친구와 가장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다. 긴 방학 동안 일본에 머무른 적도 있었는데 개학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사뭇 너무 다르게 느껴져 놀랐다. 그 이후부터 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길에서 일본인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일본인이구나를 바로 캐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한국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크게 세 가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 체격과 치열, 메이크업을 비롯한 패션을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체격이 크다. 키도 그렇고 전체적인 덩치? 덩치는 여자보다 남자들의 경우 그게 더 두드러진다. 키를 생각하면 여자도 많이 다른 것 같다. 한국 여자들이 좀 더 큰 사람들이 많고 일본 여자는 아담하다는 느낌이다. 물론 한국에도 키 작은 여자가 있고 일본에도 키 큰 여자가 있지만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임. 검색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cm, 여성은 162cm이고 일본 남성은 170cm, 여성은 157cm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큰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장과 체격만으론 알아볼 수 없다. 세 기준 중에 가장 애매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치열을 보면 된다. 이건 체격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치아가 대부분 가지런하다. 앞니 사이가 벌어지거나 덧니가 나 있는 등 치열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정도 많이 해서 대부분 치아가 고르게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는 유독 치열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 덧니나 뻐드렁니가 난 사람이 많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나라가 가까이 있어도 유전적으로 많이 다른가 보다 싶었다. 치열이 고르지 않은 한국인이라도 일본인처럼 엉망인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아마 실제로도 없을 것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은 타고나는 것인데 마지막 특징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가꾸는 방법이다. 메이크업과 패션이다. 이건 정말 거의 백발백중이다. 내가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유학생 친구가 처음 학교에 오던 날 그녀를 보던 한국인 친구는 저의 일본인인가 봐 하며 바로 알아봤던 것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바로 알아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헤어스타일이나 화장, 옷 입은 게 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캐물었더니 일단 앞머리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앞머리가 없거나 앞머리가 있어도 시스루뱅이라고 하는 이마가 어느 정도 보이도록 앞머리를 조금만 내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하는데 그 친구는 앞머리가 정돈이 덜 된 듯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일명 옆머리라는 것을 내놨다는 것이다. 한국인 중에 그런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인 친구의 메이크업은 정말 한국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 여자들은 보통 눈화장을 할 때 눈두덩이에 피부색과 이질감이 없는 갈색이나 핑크색 계열을 바르는데 일본 여자들은 연두색이라든지 특이한 색을 바르는 경우가 있고 속눈썹도 풍성한 편이라고 한다. 블러셔도 입술색도 다른 색을 주로 쓴다고 설명해 주었다. 입은 옷은 어떤가 하면 이건 그냥 감성 자체가 다른 것 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일본인 친구를 보니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한눈에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은 여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하고 있다. 옷은 한국인 친구가 말한 대로 감성 자체가 다르고 헤어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깔끔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다. 한때는 투블럭이 한국에서도 대유행을 해서 그 시절엔 거리의 한국 남자들이 모두 투블럭이었다. 일본 남자는 머리를 일부러 부스스하게 스타일링한다는 느낌이 있다. 머리를 짧고 깔끔하게 다듬어놔도 왁스 등을 이용해 떠 보이게 만든다. 일본 남자들은 샤기컷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잠시 유행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듯하다. 특히 일본에는 남자 호스트들이 이 샤기컷을 많이 한다는데 한국 남자 중에 이런 스타일링을 하는 남자는 아무도 본 적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 작정하고 일본 스타일링을 하거나 일본인이 작정하고 한국 스타일링을 하면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구분이 되어 이제 여기 미국에서 지나가는 동양인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한중일 3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인이고 한국인, 일본인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중국인은 자연히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글을 정독한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외모적으로 더 낫다는 이야기네. 잘생기고 예쁜 아시아인은 한국인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외모적으로 낫다는 댓글을 본 일본인 유저들은 언행이 미친 사람 같으면 한국인이다. 눈이 작으면 조선인 얼굴, 일본 스타일링이 훨씬 나은데 무슨 소리? 일본인들이 더 크다. 라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한국인들의 체격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전 세계 200개 국가 남녀의 평균 신장이 1914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 한국이 지난 100년 사이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많이 큰 나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은 142.2cm에서 162.3cm로 무려 20.1cm가 늘어났으며 남성의 경우 159cm에서 174.9cm로 늘어나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달라 발육도 다르죠.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란도셀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이미 무거운 가방 안에 보부상처럼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책가방도 대부분 면으로 된 가벼운 것을 사용하고 아이가 원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들은 교과서나 필기고 용돈 정도만 챙겨 넣어주죠. 한편 글쓴이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은 북반계 70%에 남반계 30%이고 일본은 남반계 70%, 북반계 30%로 유전적으로 다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적인 차이는 얼굴 생김새에도 영향을 미쳐 헤어나 패션 등을 다 빼고 오직 이목구비만 봐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열인데요. 일본은 건강의식이 높지만 선진국 중 최악의 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런 치열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일본의 근친혼입니다. 과거 일본은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봉건제도가 도입된 계층 사회였기에 외부의 유전적 형질들이 섞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족 간의 혼인이 많았고 유전적으로 열성인자를 지닌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치열이 엉망인 사람이 많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인들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서 치아가 발달하지 못했고 섬나라라서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가설들이 있는데요. 요즘 인기를 끄는 가설은 고대 한국인과 고대 일본인의 결합설입니다. 고대 한국인은 북방의 인종이었고 고대 일본인은 그야말로 일본의 원시인이었는데 고대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인종의 골격 구조가 상이했던 것이죠. 고대 한국인이 더 크고 고대 일본인은 작았기 때문에 고대 일본인의 작은 턱 구조에 고대 한국인의 큰 치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 치열이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서 덧니는 귀여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완전보다는 불완전함에서 오는 미학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특성도 한몫하기 때문에 덧니 교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덧니를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혐오스러워했습니다.
일본의 한 치과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일본인의 치열 상태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이었죠.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입냄새도 심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다른 외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고 일본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